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저도 오늘 들은 이야기예요. 이미 인터넷에서는 막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어요. 어제부터. 근데 전 오늘 듣고 온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, 머리를 자르는 바버샵에 고객님이 한 분 계세요. 근데 그 고객님도 이자카야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. 그분이 지금 여기 광안리 인근 다른 이자카야에서 뭐 빅사건이 하나 터졌다 라고 하면서 그 미용실에서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. 저도 오늘 들었거든요. 뭐였냐면은 광안리에 있는 이자카야에서요, 몰카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그냥 몰카 사건이랑은 좀 달라요. 되게 웃겨요. 분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,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어느 이자카야에 여성분 두 분이 평일에 술을 한잔 즐기러 가신 거예요. 분위기 좋고 얌전하게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, 여성분 둘이 화장실을 간 거예요. 근데 뭐 남자 화장실이랑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하고 나더래요. 핸드폰인 거야, 아이폰인 거야. 근데 그 아이폰이 동영상이 촬영 중이었대요.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찍으면서 떨어뜨려서 도망가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만 따가닥 떨어졌대요. 그 동영상 촬영 중이고. 그게 너무 낌새가 이상해서 여성분이 그거를 일단 주머니에 챙기고 나왔나 봐요. 뭔가 섬찟해가지고. 그런데 아이폰은 뭐 이제 생체 인증이라든지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열어볼 순 없고, 일단은 뭔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그 쎄한 느낌에 일행분이랑 당사자분이랑 일행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죠. 출동을 했는데 그 핸드폰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이자카야 사장이었던 거예요. 경찰서에 이제 이자카야 주인이 조사를 받으러 갔겠죠.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더래요. 난 동영상 촬영하지 않았다. 아니, 처음에 내 폰이 아니라 그랬나? 그런 식으로 부인을 했대요. 그러다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가 인정을 하고 핸드폰을 열었는데, 그 핸드폰에 동영상 찍힌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동영상 안에 그 이자카야 주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각도로 여자가 잘 찍히라는 식으로 초점을 잡는,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는 모습까지 다 찍힌 거예요. 그리고 그 피해자 여성분이 그 영상을 확인하는데 본인의 어떤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영상까지 찍혀 있는 거죠. 그런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? 사과를 해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. 안 되는 건.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짜 정상적인, 아니 뭐 일단 비정상이지만 거기서 뭐 순간적인 충동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치면 거기서 도계 잡았고 사과를 하고 아우 제가 미친놈입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뭐라 그랬냐. 아이, 우리 가게에서 먹은 돈 나한테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로 보냈대요. 이게 정상적인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? 아,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자,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그 가게 사장이요, 유부남이고 두 딸내미 아버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가게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도 없어지고요, 인스타그램 계정도 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이에. 제정신입니까? 뭐 사상 문제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발언은 좀 피해 주세요. 저도 이거 오늘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뭐 주기적으로 목욕을 하거나 한 번씩 때 밀 때 집 근처 목욕탕 같은 거 이용하세요?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, 옛날부터 목욕탕 가는 일이 없었어요. 뭐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저는 지금도 뭐 굳이 집에서 때를 밀면 되지 굳이 탕이나 목욕탕을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집에서 때를 밀고 목욕도 하고 하는데, 어릴 때는요, 저는 단순히 집에 욕조가 있으니까 집에서 목욕을 해도 되니까 목욕탕을 안 가도 되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지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직접 때미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때밀이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 한번 가족한테 다 같이 얘기를 했어요. 엄마, 아빠, 누나,
우리 다 같이 목욕탕 한번 가자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목욕탕을 갈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. 아, 안 돼. 위험해서 안 돼. 이렇게 딱 잘라서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잖아요. 목욕탕이 왜 위험하지? 뭐 어린애들이야. 아주 어린애들이야. 괜히 엄마 아빠가 한눈판 사이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치는데 이미 누나도 나도 다 컸고 엄마 아빠도 뭐 다 성인인데 목욕탕이 왜 위험할까?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그랬죠. 아니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고 목욕탕이. 그냥 가보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마가 대답해준 얘기가 다소 충격과 어이 상실이었습니다.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. 근데 누나가 어렸을 때 엄마가 누나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대요. 아빠는 남탕에 갔을 거지만 엄마랑 누나는 여탕에 갔을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고요. 그때 저희 누나는 목욕탕에 처음 가본 거니까 이렇게 아장아장거리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대요. 그리고 엄마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이렇게 피로를 풀고 있었고요. 그런데 그 목욕탕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누나한테 다가와서 애기야, 너 몇 살이냐? 하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래요. 애기니까 할머니 안녕? 이러면서 인사를 했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엄마가 이제 누나 대신 얘가 돌 지나서 지금 몇 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누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할머니가 대뜸 누나를 바닥에다 밀쳐버리더래요. 얘 넘어지게끔. 쾅 진짜 좀 세게 넘어졌대요. 아무리 할머니라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애를 그렇게 세게 밀어버리면 애기가 당연히 넘어지겠죠. 그러니까는 아프기도 아플 거고 놀래가지고 막 누나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할머니가 넘어져 있는 누나를 다시 한번 막 밀치려고 막 이렇게 다가가더래요. 그러니까 탕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놀래가지고 탕 밖으로 나와서 그 할머니를 막 때리면서 막았대요. 왜 이러시냐고. 그리고 그 사이에 목욕탕에 있던 누군가가 이상한 할머니가 막 애기를 때린다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거예요. 그래서 경찰관이 목욕탕에까지 출동을 했어요. 다행히도 누나는 그때 넘어지면서 다리에 멍든 거 말고 뭐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해요.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요. 생판 처음 본 모르는 할머니가 갑자기 누나를 공격해서 화도 나고 어이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밀었는데 잘못해서 머리라도 박았어 봐요. 진짜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누나가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.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아니 할머니 미쳤냐고 대체 우리 애를 왜 그렇게 밀친 거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있었대요.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그 할머니의 대답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.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손자는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똑바로 못 걷는다고. 쟤처럼 인사도 못하고. 누나가 똑바로 걷지 못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밀친 이유였대요. 그런데 그때 여탕에 출동했던 경찰도 그 할머니의 그런 대답을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경찰이 그랬대요. 아이 할머니 잘 걷는 남의 집에 해코지하면 뭐 손자분이 오늘부터 걸음마라도 뗍니까? 이렇게 따져 묻듯이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반성하는 눈빛이 아니라 죽일 듯이 그 경찰만 쳐다보더래요. 그리고 그 사달이 나니까 나중에 그 집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연락이 닿은 거예요. 근데 그 집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그 어머니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. 응? 우리 애보다 어린애가 잘 걸어다니고 말도 잘하니까 그 노인네가 얼마나 질투가 나고 화가 났겠느냐. 이웃집인데 그냥 합의해달라. 이러면서 자기들이 힘든 얘기를 하더래요. 전혀 이해 못할 소리를 해가지고 그 집이랑 아빠랑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목욕탕만 가면 그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천불 난다고. 그래서 목욕탕 아예 얼씬도 안 한 거예요. 그 사건 이후로. 근데 누나도 너무 어리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고. 아무튼 그 집 사람들이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빠질 지경이라고 막 징징댔대요. 엄마 아빠 막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오고 결국에는 합의를 해줬다고 해요. 아주 시원한 사이다 마무리는 아니지만
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미친 할머니에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못해 좀 공포스러워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.